방금까지 정리했던 경우의 수에 대한 시선을 바탕으로 교과서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103번. 시작은 귀찮은 개수 세기. 103번. 같이 좀 바로 볼게. 일단 이런 이제 여러분들 이쪽 파트로 들어왔으니까 시선이 바뀌어야 돼.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포인트 잡는 것도 바뀌어. 이 문제 읽을 때 아무렇지 않게 보겠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놓으세요. 나중에 서로 같은 주사위도 나오고 할 테니까 서로 다르다. 주사위 두 개가 다르구나. 주사위 두 개가 다르면 우리는 순서 고려해야겠죠. 그렇죠? 순서 고려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눈의 수의 차가 약 4의 약수? 4의 약수. 4의 약수들은 1, 2, 4가 있어. 그러면 주사위 두 개를 굴렸을 때 차이가 1이라면 1, 2 쭉 가서 5, 6까지 가겠네. 그렇죠? 그러면 몇 가지야 총? 10가지가 핵심이야. 5가지가 아니야. 그치? 왜? 우리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니까 순서 고려하기로 했고 1, 2가 나왔을 때랑 2, 1이 나왔을 때가 서로 다른 경우로 체크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10개가 나오겠죠. 하는 겁니다. 즉 이쪽 파트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일일이 개수를 귀찮게 세게 하는 문제가 많아. 경우의 수가 그래.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사실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울 거야. 순열 조합은 조건이 많아서 해석하는 게 어렵지만 답을 내는 건 생각보다 해석만 잘하면 괜찮은데 경우의 수가 오히려 그냥 열심히 개수 세게 만들다 보니 잘못 세면 하나 빠뜨려서 틀리고 이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힘든데 이번엔 1에서 3에서 4하고 6까지 가겠죠. 그럼 이건 또 몇 가지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야? 8개라고 얘기해야 돼요. 8개. 그러면 4면 그냥 1, 5, 2, 6이니까 4개라고 얘기를 해서 22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그래서 기준을 잘 세우세요. 개수를 일일이 세야 할 때는 기준을 잘 세워서 개수를 세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어지는 것들은 좀 너무 쉬운 것들이 쭉 이어지니까 112번에 바로 2번. 바로 2번. 여러분들한테 전개할 건데 전개하고 난 결과물을 보고 항의 개수를 세래. 근데 x를 반드시 포함하는 항의 개수를 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2a 더하기 3b랑 t-2s랑 5x 더하기 8y-9z 중에 어떤 식은 안 볼 텐데 어떤 식은 의미가 없어졌어. 그치? 여기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어? 어차피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만 뽑을 거니까 5x 무조건 하나 뽑을 거니까 이건 확정. 그럼 나머지 애들한테만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 즉 여기서 두 가지 뽑을 수 있고 2a 더하기 3b 둘 중에 하나, t-2s 중에 둘 중에 하나, 그리고 5x는 필수. 정답은 그냥 4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14번. 114번. 고민해보세요.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어야 실수하지 않고 개수를 잘 셀 수 있지? 클리닉 때 좀 풀었나?
자, 평소랑 조금 다른 문제지. 뭐가 달라? 여러분들한테 최종적으로 얘네가 다 더했더니 64가 나와야 되니까 어디에 길을 추가해 라고 했을 때 B와 C 사이, 즉 여기 길 B에서 C로 가는 이 길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가해보라고 한 거예요. 몇 개씩 들어가야 될까, 그치? 그래서 이 그림을 뭐야? 이 그림이 뭐라 불러? 이 그림 이름을 수영도라고 부르겠죠? 난 수영도라는 방법을 쓴 겁니다, 여러분들. 나뭇가지 그림, 가지치기 한 거죠, 가지치기. 상황을 예쁘게 기준을 잡아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기준을 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케이스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직관적이죠. A 다음에 갈 수 있는 건 B 또는 C. 그러면 B에서 또 갈 수 있는 건 바로 D를 가던가 C 거쳐서 D로 가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럼 이제 끝났지 뭐. 이거는 A에서 B를 갔다 D를 가는 거 3 곱하기 2고, A에서 B를 갔다가 B에서 C를 모르니까 X개로 잡아보자. X개의 길, 그리고 C에서 D로 가니까 3.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가니까 2 곱하기 3. C에서 B를 갔다가 X 갔다가 B에서 D를 가는 거 2. 이렇게. 응? A에서 C로 가는 거 왜 안 했어? 2. 그래서 이거는 계산해 보면 9x 4에서 13x 더하기 12. 그래서 정답 x는 4라고 답을 낼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2차 공식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요. 2차 공식 괜찮아 얘들아. 너네만 어려워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영상도 다시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16번 풀어볼까요? 116번. 공약수의 개수. 공약수의 개수. 서로 다른 두 숫자의 공약수의 개수는 누구의 개수와 똑같아요? 서로 다른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의 개수와 똑같겠죠? 그럼 이건 여러분들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720이랑 1008의 최대 공약수는 힘들겠지만 이겨내서 구하면 몇이야? 144네요. 144라는 최대 공약수가 있을 거야. 그럼 12제곱이니까 소인수분해,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가 핵심이잖아.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에서 구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일단 144를 소인수분해 보면 12제곱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네. 그럼 나중엔 약수의 개수를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약수 중 2의 배수, 약수 중 3의 배수, 약수 중 4의 배수 막 이런 걸 덧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그러니까 이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뭐야?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공식 암기한 걸로 치면 몇 곱하기 몇이야 이거? 그렇지, 5 곱하기 3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15입니다 라고 할 텐데, 이 공식의 의미가 여기다 플러스 1씩 하는 거지. 지수에다가 지수 자리에 플러스 1씩 하는 거 뭐야 이거? 뭐를 1 더한 거야? 이 1의 의미가 뭐야? 그치? 하나도 안 뽑는 거, 하나도 안 뽑는 거를 플러스 1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2가 4개 있는 거고 2가 4개 있고 여러분들한테 3이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수 있어?
그러면 2를 4개가 있어. 여러분들 선택권이 2가 4개가 있어. 그 2를 4개 가지고 몇 개 뽑을 수 있어? 그러면 총 5가지를 뽑을 수 있잖아. 그 5가지라는 말이 뭐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가 2를 0개 뽑으면 2를 하나 뽑으면 2를 2개 뽑으면 3개 뽑으면 4개 뽑으면 즉 뽑는 개수에 따라서 어차피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잖아. 약수란 소인수분해 해서 재료들을 찾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의 개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도 3이 2개니까 총 3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거지. 3을 안 뽑고 하나 뽑고 2개 뽑잖아. 그래서 여기서 하나, 요 5개의 숫자 중에 하나, 요 3개의 숫자 중에 하나 조합해서 총 15개의 숫자가 나온다라고 이해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막 예를 들어 4의 배수를 원한다라고 하면 얘네 둘은 못 쓰이는 거지. 뽑으면 안 되는 거야. 4의 배수면. 여기 2, 3, 3개만 뽑혀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이 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알겠죠? 공식 암기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건 뭐야 그러면? 2를 안 뽑으면 숫자로 치면 뭐야? 3을 안 뽑고 1이야 이거 얘들아. 숫자를 안 뽑는 건 1이라는 숫자로 약속하는 겁니다. 고2 되면 배워요. 어떤 수의 영제곱은 무조건 1이야. 고2 되면 배워요. 고2 되면. 근데 우리는 그냥 약속을 하자는 거지. 안 뽑으면 1이라는 숫자입니다. 안 뽑으면 1이라는 숫자. 흔적만 남기자는 거야. 흔적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약수의 개수 문제. 약수의 개수 문제. 자, 그러면 뭐 이어지는 117번은 뭐 쉬워서 여러분들 기준 뭘로 잡아? 117번. 개수 셀 때. X야 Y야 Z야? Z죠? 개수가 제일 큰 거를 항상 기준으로 잡는 거야. 알겠지? 왜? 케이스가 훨씬 적으니까 X를 기준으로 잡아봐. 여러분들 X에다가 무려 1부터 11을 넣어보겠지. 그치? 근데 Z를 잡으면 해봤자 1부터 4만 넣으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그렇게 잡는 거야. 그리고 117번의 핵심은 그것도 있지만 더 그것만큼 중요한 건 뒤에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동그라미 치시고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바로 119번 가. 생긴 게 똑같거든. 방정식이나 부정식이나 개수 세는 거 똑같잖아. 그냥 다 세라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선 여러분들한테 x, y가 뭐래? 음이 아니지. 동그라미 치고 구분돼. 자연수와 음이 아닌의 차이가 뭐야? 숫자 0. 그렇지. 조심해야 돼 얘들아. 음이 아닌 정수 너네 또 이번 시험에 소수령에서 개수 세라 했는데 0 빼고 세가지고 틀려왔어요. 실수했어요. 이러면 또 안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음이 아닌가 자연수 그래서 잘 체크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쪽은 다 개수 세는 건데 122번 한번 해볼래요? 독특하게 생겼죠? 지학사네? 군포고다. 지학사 교과서는 군포고죠. 이건 누가 기준이야? 그렇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개수를 세라는 거 아니야. 어쨌든 순서상의 개수를 셀 때는 무작정 다 막 하지 않아. 펼쳐놓지 않아. 기준을 잡아놓고 펼쳐놓지.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면 여기도 B가 있고 여기도 B가 있네가 보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B가 4일 때, B가 3일 때, B가 2일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기준을 잡아야 되었고 기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B가 4일 때, 3일 때, 2일 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B가 4면 A는 1에서 3, C는 4 또는 5,
그래서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6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서 순서상 6개. 미안. 6도 돼요. 큰일 날 뻔했어. 땡큐. 9개. 그럼 B는 3이니까 A가 이번엔 1하고 2. C는 3, 4, 5, 6. 3에서 6, 4개. 그래서 2 곱하기 4, 8개. 맞네. B가 2일 때는 A가 1 하나. 대신에 C가 무려 2부터 6에 5개. 정답 22개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기준을 잡고 잘 개수를 세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유형 7번 시작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에서 항상 암기를 해야 되지만 처음에 하면 낯설었던 유형 7번, 8번인데 유형 7번부터 해봅시다. 유형 7번부터 한번 해볼까? 그래도 겨울방학 때 잘 해놨으면 기억이 낡고 처음에 친구들은 괜찮아. 결국엔 암기야. 처음엔 이해시켜줄게 최대한. 자, 유형 7번에서 여러분들은 두 문제를 비교해야 되지. 123번과 124번을 비교하셔야 되죠. 123번은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는 거지? 그치, 지불하는 경우니까 이건 지불하는 방법이지. 지불 방법. 그리고 124번에서는 지불하는 금액. 둘은 완전 큰 차이가 있죠. 누가 더 쉬워? 방법이 훨씬 쉽죠. 그렇죠? 방법은 그냥 진짜 그냥 갖고 있는 애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지만 고민하면 되잖아. 그러면 123번은 여러분들한테 100원짜리 동전이 2개. 귀엽네. 100원짜리 2개. 500원짜리도 2개. 1000원짜리 3개. 귀엽네. 자, 그러면 이건 약수의 개수랑 똑같은 발상인 거지. 그치? 100원짜리를 2개나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 3가지의 지불 방법이 있지. 500원짜리도 2개가 있으니까 3가지의 지불 방법이 있고 1000원짜리도 3개가 있으니까 총 4가지의 지불 방법이 있지. 플러스 1을 한 건 뭐라고? 하나도 내지 않는 거. 그쵸?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무슨 일이 생겨나? 그치? 0원을 지불하는 경우가 생기지. 그냥 이렇게 곱해버리면. 근데 문제에서 맨 끝에 항상 보통 뭐가 붙어?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하니 여기서 그냥 35개라고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방법은 쉬워요. 그냥 약수의 개수 구하듯이 하면 돼. 근데 문제는 금액이지. 금액은 뭐가 문제야? 지금 보자. 얼마 있나 얘. 10,000원 하나. 금액이 좀 늘었어요. 10,000원 하나. 5,000원짜리 3개. 1,000원 4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불하는 금액이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야? 만약에 얘한테 자 1만원 지불해봐 라고 하면 얘는 1만원 지폐 하나 낼 수도 있지만 5,000원 2개를 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때 이거면 방법을 물어봤으면 그냥 이렇게 2가지라고 얘기하겠지. 그치? 근데 금액이니까 이 2가지를 몇 가지로 취급하는 거야? 1가지 취급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를 우리가 다 셀 수가 없지. 힘들지. 어쨌든 지불 금액의 핵심은 중복 제외인데 중복 제외인데 이 중복을 제외시키는 방법이 금액의 수에서 되게 독특하다라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중복 제외하는 방법이 뭐라고? 단위를 낮추는 거지. 단위 낮추기. 단 조건이 있어. 어떨 때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겹칠 때만. 지불 가능한 금액의 단위가 겹칠 때. 이때만 단위를 낮추는 거야. 즉 무슨 말이야? 이런 경우는 낮춘다고. 즉 5,000원짜리 3장이면 10,000원 하나를 대체할 수 있지. 이럴 때 10,000원 하나를 5,000원짜리
5,000원짜리로 내린다고. 즉 여기서 이제 5,000원짜리 2장으로 얘가 바뀌는 거지. 그러면 가만히 있던 5,000원짜리가 힘이 세진 거야. 무려 5장이 된 거지. 요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생각해봐. 우리가 10,000원짜리 한 장이랑 5,000원짜리 3장으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5,000원. 걔네는 그냥 이 5,000원짜리 5개로 커버할 수 있는 거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그쵸? 이렇게. 그러면 5,000원, 1,000원짜리 4장이 있는데 5,000원짜리 하나를 대체할 수가 있어? 여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선 단위 안 낮춰. 스탑이야, 스탑. 여기서 단위 낮추는 건 여기서 스탑. 금액이 안 겹치잖아. 그래서 문제 어떻게 풀어? 이거 2개 가지고 푸는 거야. 5,000원짜리 5장이 있으니까 총 6개를 지불할, 6가지로 지불할 수 있고 1,000원짜리 4개니까 총 5가지로 지불할 수 있고 이 중에 또 하나도 내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니까 정답은 29개의 금액의 가짓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125, 126 정리해야 돼.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제일 싫어하는 거야. 제일. 시험에 근데 거의 꼭 나오는 거잖아. 심지어 요즘 모의고사는 이렇게 단순하게도 안 나와가지고 조건을 막 한 2-3개 더 붙여가지고 나와가지고 한번 해보자. 125랑 126 비교 좀 해봅시다. 자, 125번부터 한번 풀어볼까? 그냥 풀어볼까? 우리 여러분들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평소에 풀던 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총 4개의 색을 칠할 거야. 4가지 색. 얘들아 꼭 4개의 영역이라고 4개의 색을 주는 건 아니야. 잘 봐야 돼 이것도. 4개의 영역 주고 5가지 색 줄 때도 있고 3가지 색 줄 때도 있어. 잘 봐야 돼. 알겠지?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문제마다 다 달라요.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되고 인접하는 건 다른 색. 그럼 여러분들 어디부터 칠해? A부터 칠하는 거야. C여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핵심은 자 1.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쉬운 문제여도 첫 번째 포인트. 인접한 영역이 어떤 거? 제일 많은 영역부터 칠하는 거야. 그러면 A 또는 C겠지, 그치? 근데 그림상 A가지를 고민하기 쉬우니까 A부터 칠해보자. 그러면 A에 4가지 색을 칠해. 그러면 여기 3가지 색 올 수 있지. 그리고 C는 누구랑 누구랑 다르면 돼? A랑 B랑 다르면 되는데 이때 A, B가 색깔이 지금 어때? 다르지? 그럼 몇 가지 색이 남았어? 이렇게. D는 몇 가지 색 남았어?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2개 남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4322라 쓴단 말이에요. 이 당연한 걸 누가 못 풀어요 라고 하는데 방금 나랑 했던 과정을 어려운 문제일수록 해야 돼. 다시 여기에 색을 몇 개 칠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뭘 가지고 자꾸 고민해? 이미 색칠한 것들 중에 우리가 칠할 영역과 이웃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지, 그치? 걔네들의 관계를 봐야 돼. 꼭 관계를 봐야 돼. 봐봐. 이 문제는 쉬우니까 그냥 해결되지. 그럼 126번이야. 126번이야. 그림이 좀 독특해지기 시작했고 영역도 늘어났고. 자, 가, 나, 가, 라, 마. 그러면 일단 우리 뭐부터 칠해? 얘는 나부터 칠하겠죠? 아까 포인트 1포인트 나부터 칠해. 그러면 나에는 총 5가지의 색깔이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5가지. 자, 그 다음에 뭐 칠할래 얘들아? 라? 그러면 여기에 4가지 색깔 칠할 수 있어? 그 다음은 뭐 칠해볼까? 가 칠해봐. 그러면은 가는 나랑 나랑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어디 칠할까? 어디 칠한다고? 상관없어. 어떻게든 답은 나와. 여러분들이랑 뭐 칠할래?
다? 다를 칠한다 쳐봐. 그러면 다는 몇 가지 색 나와? 네 가지야? 마는 몇 가지 색깔 칠해? 그지? 그치?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래서 잘 봐봐. 마지막에 칠할 거야. 얘랑 이웃하고 있는 것들 중에 색이 이미 칠해진 건 얘네 다 칠해졌는데 걔네들의 관계를 보니까 여기랑 여기가 어때 지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순서를 어떻게 잡았냐면 나,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마를 잡았다. 이렇게 푸니까 지금 내가 체크 표시한 라랑 다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 경우는 1, 라랑 다가 같을 때와 2, 라랑 다가 다를 때로 푸셔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한번 이렇게 풀어볼까? 다른 시선 하나 보여줄게. 나, 다, 마, 라, 다. 요번에 이 순서로 풀어보자. 나 5개, 5개, 여기 4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얘랑 얘랑만 다르니까 3개. 그치? 그리고 라는 나랑 마랑만 다르면 되니까 또 3개. 가는 나랑 라랑만 다르면 되니까 또 몇 개? 3개. 같은 그림인데 문제 푸는 과정이 얘는 그냥 5, 4, 3, 3, 3. 쟤는 케이스 분류. 이게 돼야 돼.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시야를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하면 100%는 아니고 한 80%에서 70% 확률로 얘를 찾을 수는 있어. 우리가 1번 조건,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것부터 색칠하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더하면 이 경우를 거의 잡아내. 뭐냐면 마지막에 색칠할 영역을 정하는 거야. 저 처음에 색칠할 영역에다가 마지막 색칠할 영역까지 선택을 하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은 1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1, 2번을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림이 나오면 이걸 찾아낼 수 있어. 그러면 마지막에 색칠할 영역을 정할 때 어떻게 정의하겠어? 마와 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야? 마지막에 색칠할 영역과 이웃하고 있는 영역들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이렇게 이웃하고 있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면 케이스 분류가 일어나지. 근데 내가 방금 가를 마지막에 칠해야겠다라고 다짐한 이유는 뭐겠어? 얘랑 이웃하고 있는 영역은 고작 라하고 난데 무조건 무조건 이웃하고 있지, 그치? 그니까 그러면 쟤는 케이스 분류할 거리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색칠할 영역을 정할 때 마지막에 색칠할 영역에 이웃하고 있는 영역들 간의 영역들이 모두 이웃 하고 있는 걸 마지막에 색칠할 영역으로 정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거 아니면 이걸로 둘 다 풀 수 있는 모델이면 거의 이게 나와요. 이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정하면. 근데 조금 더 어려워지면 이걸로 하더라도 중간에 케이스 분류를 하게 되는 모델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잖아. 내가 최대한 분석을 한 결과 저 1번이랑 2번을 하면 거의 이렇게 무난한 모델은 이렇게 풀리는데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 무조건 이걸 이제 끝을 이게 안 일어나는데 중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런 문제 풀 때 이 조건 중요하고 이 조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거 칠하면서 이미 칠해진 영역들의 위치가 그러니까 이웃하고 있는 관계를 파악하는 거. 다시 5개 색깔 4개 5개 색깔 4개 그 다음 색깔 3개 여기 칠할 때 뭐 한다고? 얘랑 이웃하고 있는 영역들의 관계를 보지, 그치? 이미 칠해진 것들 중에.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야 여러분들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말을 칠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나, 다, 라가 칠해져 있잖아. 근데 마가 마지막이 아닌 거야. 예를 들어 가가 마지막이었어. 근데 마가 그 전엔 상황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칠할 때 케이스 분류가 나야겠지, 그치?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색칠할 때는 항상 칠할 영역에 이웃하고 있는 영역들 간의 관계를 보는데 그때 이웃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껴있으면 무조건 케이스 분류해야 된다. 알겠어요? 그게 핵심이야.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잖아? 똑같이 나와. 그럼 보여줘야지. 이것도 해야지. 자, 이거부터 계산하면 정답이 뭐죠? 그래서 540이죠? 얘를 계산해도 540이거든. 해봐야죠. 자, 이건 빨간색 상황이었지? 빨간색 상황이었지? 해보자. 나의 5가지, 라의 4가지, 가의 3가지는 똑같아. 543은 똑같아. 543 얘들아. 처음 3개의 영역은 똑같은데 우리가 각가지 칠하고 이제 다를 갈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여기서 다를 갈 때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라랑 다가 똑같대. 라랑 다가 똑같대. 그럼 다는 선택권이 있나? 없지. 라에 칠해질 때 다도 동시에 같이 칠해져. 이거 다는 선택권이 없어. 그래서 그 선택권이 없음을 1이라고 표현해. 즉 라에 들어간 색깔 한 가지가 그대로 다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그 선택권이 없음, 칠해진 한 가지만 뽑아야 돼 라고 해서 한 가지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많은, 그렇지, 여기서 하나, 요렇게 하나 해서 총 2개의 색깔만 빠졌으니까 3개가 남은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요번엔 라랑 다가 다르면 얘 조금 더 복잡한데 이제 다에 칠할 건데 다는 현재 나랑 달라야 되지. 근데 라랑도 달라야 되니까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3가지야.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말을 칠할 때 어때? 얘랑 이거 3개 색깔 지금 다 다르네. 그치? 그래서 2가지. 계산해보면 180, 360 더하면 540. 이렇게 해도 540, 저렇게 해도 540. 답은 나와. 둘 다 할 줄 알아요. 왜냐면 이렇게만 풀게 만드는 도형도 있거든. 아무리 내가 마지막 걸 찾으려 해도 없어. 이렇게 풀고 싶은데 절대 이렇게 못 푸는 것도 있어. 그래서 저렇게만 풀리는 도형도 있기 때문에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하세요. 요 2개. 125번과 126번 잘 정리하세요. 어려워요. 이 색칠하기가 좀 고난도가 많아요. 요거 이겨내면 뒷부분은 또 확 쉬워집니다. 뒷부분 확 쉬워져. 정리가 되신 친구들은 127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쉽다. 127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정리가 필요한 친구들은 정리를 좀 하시고. 세 자리 자연수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밑줄 3개. 그러면 100의 자리에는 3의 배수니까 369 들어갈 수 있고 10의 자리에는 홀수 들어갈 수 있으니까 5가지. 마지막은 소수만 들어가니까 4가지. 그래서 그냥 정답은 60이 되겠죠. 3 곱하기 5 곱하기 4 60이 되겠죠. 자, 그러면 129번에 1번 한번 볼까? 129번에 1번.
짝수면 기준이 누구야? 1의 자리지. 짝수면 기준이 뭐뭐뭐 들어갈 수 있어? 0, 2, 4. 자, 끝에 0이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 두 개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야. 그치? 자유롭네. 첫 번째 올 수 있는 숫자 1, 2, 3, 4 중에 하나. 그 다음 100의 자리에서 빼진 거 하나 빼고 남은 거 3개 중에 하나. 그죠? 근데 이 상황이 밑에 상황이랑 똑같아요. 0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숫자 0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으면서 특정한 자릿수를 요구하면, 이렇게 세 자릿수를 요구하면 첫 자리에, 여기 첫 자리에 0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음을 의도한 거죠. 실수하지 말라고. 그러면 0 빼고 3개, 그 다음에 0 포함해서 3개. 그렇죠? 그럼 9네요. 얘는 12고. 그럼 얘랑 상황이 어때요? 맨 마지막 우리가 4라고 끝을 4로 잡은 이 상황은 가운데 2로 잡은 이 상황과 똑같죠. 그렇죠? 계산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계산 9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지 않고 같은 결과물을 갖다 쓰는 거지. 정답은 30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32번 한번 해볼까요? 132번. 이거 9장의 카드 중에 2장의 카드를 뽑기만 하는 거야, 얘들아. 뽑기만 하는 거야. 뽑기만. 그래서 뽑아서 곱하긴 할 건데 어쨌든 곱이 짝수야. 그럼 우리 짝수 보면 뭐로 반응하기로 했어? 아까 여사건으로 반응하기로 하지 않았어? 짝수 나왔어. 그러면 전체에서, 그렇지, 홀수 2개 뽑는 걸로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문제를 풀자라고 했지. 그 전체는 어떻게 돼? 9 곱하기 몇이야? 8인데 이러면 순서 고려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9 곱하기 8을 하면 이건 무슨 의미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처음에 9를 뽑고 그 다음 2를 뽑은 거랑 처음에 2를 뽑고 그 다음 9를 뽑은 걸 서로 다르게 보겠다, 같게 보겠다. 다르게 보겠다. 근데 이 문제에선 순서가 있대 없대, 이거 지금? 그냥 뽑기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은 2개의 숫자가 만들어내는 순서를 다 하나로 보겠다는 거네. 그 순서 없애주는 거지. 그럼 얘네 둘이 만들어내는 순서는 몇 가지? 2가지지. 숫자 2개가 만들어내는 순서는 2가지니까 곱하기 2분의 1. 이게 다음 주 금요일날 할 조합이죠, 조합이죠. 조합 안 해도 풀 수 있다는 거야. 빼기. 요번에 홀수만 2개 뽑을 거야. 그러면 홀수만 2개 뽑아. 1, 3, 5, 7, 9 5개잖아. 그러면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근데 역시 얘네도 순서가 없어야지. 요렇게. 정답 20입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거, 나누기. 경우의 수에서 나누기라는 아이는 순서를 없앤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이제 133번 대칭수. 또 쉬워가지고. 자,
10보다 크고 만보다 작으면 몇 자리 수야 되나? 네 자리 수. 근데 하나 더 있어. 세 자리 수도 가능해. 그렇지.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푸는 거야. 세 자리도 있고 네 자리도 있어요라고 모델을 잡아. 그리고 예시를 봤어.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니? 343, 2662, 7777 모두가 숫자가 같아도 대칭수로 인식하네. 이야기하기로 약속한 거네. 그러면 모델을 좀 잡아볼까? 요 세 자리 자연수가 대칭수가 되는 모델은 뭐뭐 있어? A, A, A가 있고 A, B, A 꼴이 있겠네. 이렇게 그치? 오른쪽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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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라는 모델이 있고 A, B, B, A라는 모델이 있겠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다 같은 숫자 들어가는 거잖아.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야? 9가지. 1부터 9. 그럼 얘도 9가지 아니야? 오른쪽에 네 자리도 생각해보면 모두 다 같은 숫자가 들어간다 치면 얘도 9개야 어차피. 뭐 자릿수 늘어나 봐야 들어가는 숫자가 똑같은데. 그죠? 이제 얘는 몇 가지인데? 이게 몇 가지일까? 이게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야? 9개. B에는 원래 10개인데 우리가 같은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위에서 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 요 원래 그러니까 B에는 다시 A에는 0 들어가 안 들어가? 0이 안 돼. 핵심은 이거야. B에는 0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9 곱하기 9가 나오는 거지. 그치? 원래 10개인데 A에서 가져간 숫자 하나 뺀 거에서 9개. 그럼 얘도 똑같겠지 어차피? 얘도 똑같이 9 곱하기 9겠죠? 그래서 여기서 90개, 여기서 90개, 정답은 180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끝 낼게요. 끝내고 모의고사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